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를 함께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표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교과서 57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57페이지를 보면 이 단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단원이 있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단어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독립, 종속,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서로서로 별개로 발생하거나 또는 서로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뭔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고민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자, 오늘 수업에 앞서서 지금 다음에 문제 상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재현이와 주원입니다. 한 문제를 읽어보죠. 빨간 공 4개와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재현이와 주원이가 차례로 공을 하나씩 입으로 꺼낼 때, 자, 가와 나의 알맞은 확률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꺼낸 공을 다시 도로 넣는 경우고, 나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재현이가 빨간 공을 꺼냈고 그 다음에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나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번. 자, 나번은 좀 사건 명칭을 좀 하겠습니다. 자, 사건 A는 지금 재현이가 빨간색 공을 뽑는 거고, B는 주원이가 빨간색 공을 꺼내는 경우입니다. 자, 나의 확률은 어떤 걸 묻고 있나요? 나의 확률은 지금 주원이가 빨간색 공을 꺼낼 확률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주원이가 빨간색 공을 꺼낼 확률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앞서 뭐를 했냐면 재현이가 빨간색 공을 꺼냈을 때, 그죠? 그때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확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렇게 PA분의 P 교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얘는 단순하게 우리가 사건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사건의 개수를 세는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 공이 어떻게 있었나요? 빨간 공이 4개 있었죠. 빨간 공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흰 공이 3개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먼저 재현이가 빨간색 공을 꺼냈습니다. 재현이가 빨간색 공을 꺼내간 상황이에요. 한 개를.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확률을 구할 건데 그러면 전체 어떻게 되나요? 공의 개수가 몇 개죠? 그렇죠. 지금 재현이가 공의 개수를 하나 뽑아갔으니까 공의 개수가 6개고 그 중에서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니까 6분의 3이 돼서 우리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를 한번 볼까요? 자, 가를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A를 지금 재현이가 빨간 공을 뽑고 B를 주원이가 빨간 공을 뽑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확률 B를 구할 건데 이때 재현이가 먼저 빨간 공을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낼 확률로서 구할 거예요. 자, 근데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빨간 공이 4개 있었죠. 그리고 하얀 공이 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현이가 빨간 공을 하나 꺼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현이가 빨간 공을 다시 도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재원이가 빨간 공을 꺼냈지만 다시 도로 넣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전체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7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의 개수는 7개가 되고 그 중에 빨간 공을 꺼내는 거니까 7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현이는 아예 무시를 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낸다면, 다시 얘기하면 확률을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을 묻는다면 이 값은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만 보면 얘는 전체 7개 중에 그냥 4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7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가만 보면 나처럼 꺼낸 공을, 재현이가 꺼낸 빨간 공을 도로 넣지 않으면 확률이 2분의 1인데 재현이가 꺼냈던 빨간 공을 다시 도로 넣으면 다시 되돌려 넣었을 때 이 확률은 그냥 주원이가 공을 꺼낼 확률과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가에서 확률
B를 구할 건데 만약에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한 값과 그냥 단순하게 A와 상관없이 B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했을 때 가의 경우는 이 둘이 서로 같죠. 다시 얘기하면 재현이가 빨간 공을 꺼냈다는 이 사건 A는 주원이가 빨간 공을 꺼내는 사건 B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자, 요런 사건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신 나 같은 경우는 이 나에서는 나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사건 B가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일 때 이 값과 그냥 단순히 B의 확률을 구하면 서로 같지 않죠. 자, 요런 경우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 아니다. 반대로 얘를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경우는 얘는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방금 살펴봤던 것과 같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이 확률이 그냥 단순히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을 때 우리는 이 사건을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반대로 지금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나 사건 A의 확률이 서로 그냥 같을 때, 그러니까 결국엔 먼저 발생한 A나 B가 나머지 후에 발생한 B나 A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와 같은 또 다른 수학적 표현이 바로 뭐냐면 보세요. 자, 요게 뭐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건 A가 발생했을 때의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얘는 PA 분의 PA 교집합 B와 같았죠. 그쵸? 다시 쓰면 독립을 또 다른 수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PA 분의 PA 교집합 B가 B다. 양변에 똑같이 PA를 곱하면 어떻게 PA 교집합 B가 단순히 PA 곱하기 B와 같을 때 우리는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수학적 표현이 자 정의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 그냥 순수하게 B가 발생할 확률과 같을 때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수학적 표현이 확률 A 교집합 B의 확률이 뭐와 같냐면 A와 B의 확률의 곱과 같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우리는 사건의 독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 책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사건의 독립이라 함은 뭘 뜻하는 거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A 교집합 B의 확률이 누구와 A와 B의 확률에 각각 곱일 때 우리는 얘를 독립이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아까 더불어서 수업 중에 얘기했던 뭐 이런 것도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쵸?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이 곧 그냥 A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 또는 사건 A가 발생했던 전제 조건 하에 B가 발생했을 때 확률이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확률과 같다. 다시 얘기하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예제 1번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주사위 한결 던져서 6의 약수 눈에 나오는 사건을 A, 소수 눈에 나오는 사건을 B,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다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말해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는 뭐냐면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그죠?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1, 2, 3, 4, 5, 6 중에 지금 사건 A는 어떤 거죠? 6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에요. 1, 2, 3, 6. 자, 사건 B는요. 사건 B는 소수의 눈이죠. 그죠? 2, 3,
5. 사건 C는요? 4 이상의 눈 4, 5, 6이죠.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 A 교집합 B의 확률 얼마입니까? A와 B의 교집합은 공통이 누구 있어요? 공통이 지금 2와 3이 공통이네요. 그쵸? 따라서 이 확률은 얼마입니까? 얘는 6분의 2. 다 했으면 3분의 1이네요. 자, 근데 각각의 확률은 어떨까요? 확률 A와 확률 B를 곱하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지금 확률 A는 얼마예요? 6분의 4. 그죠? 확률 B는 6분의 3. 그죠? 둘이 곱하면 약분할 거 합시다. 3과 6 약분하고 2, 4와 2 약분하고 2, 2랑 6이랑 약분하면 3, 3분의 1이 돼서 둘이 서로 같죠? 지금 A 교집합 B의 확률과 확률 A에다가 확률 B를 곱한 확률이 서로 같습니다. 그쵸? 따라서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도 바로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두 사건 A와 C입니다. 자, 확률 A 교집합 C예요. 자, 이 확률을 보면 A와 C의 공통인 건 뭐 있죠? 공통은 6이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확률은 6분의 1이 되고요. 자, 거기다가 확률 A와 확률 C를 곱해보면 확률 A는 6분의 4였고요. 확률 C는 6분의 3입니다. 따라서 약분을 할 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3이랑 6이랑 약분되고 2랑 4랑 약분되고 약분해서 얼마? 얘는 3분의 1. 둘이 서로 같지가 않네요. 따라서 A와 B는 독립이 아닌 뭐라고?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쵸? 어떤 선행 사건이 그 다음에 발생할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얘는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같은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지는 거, 두 번째 던지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자, 모두 지금 같은 시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1번 볼게요. 각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니면 종속인지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면 그 결과가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그때 또 1의 눈이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과 뭐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첫 번째 발생한 사건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이렇게 똑같은 시행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이 각각의 시행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모두 독립일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독립시행에서 자, 지금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궁금증이에요. 자, 이렇게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표를 그려봤어요. 지금 1의 눈이 2번 나오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뭐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이렇게 1의 눈이 나오고 나머지에서는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이렇게 따져보면 6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이니까 각각의 이 확률들을 다 구해서 더하면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1의 눈이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는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떤가요? 얘는 6분의 1이고 두 번째도 6분의 1입니다. 세 번째는 1의 눈이 안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고 네 번째도 6분의 5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다음에 발생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매 시행이 지금 독립 시행인 경우입니다. 그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안 나오게 되니까 6분의 5 그리고 다시 6분의 1 그리고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첫 번째도 어때요? 첫 번째 시행도 6분의 1이 두 번 그리고 6분의 5가 두 번 발생한 거고 얘도 6분의 1이 두 번 6분의 5가 두 번 발생한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순서만 첫 번째 두 번째에 순서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 1의 눈이 나오고 첫 번째 세 번째에 1의 눈이 나왔지 확률은 서로 같겠죠. 뭐 대충 맨 마지막 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다 했으면 6분의 1에 두 번 6분의 5가 두 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다 일일이 구해서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서 얘를 다 더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순서만 다르지 모두 이렇게 확률이 같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1의 눈이 나올 경우는 전체 4개의 사건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두 번만 나오면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6이죠. 그렇죠. 요렇게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의 모든 사건이 얼마냐면 다 6분의 1도 두 번, 6분의 5도 두 번 발생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답니다. NC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1-P의 N-R 승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 A가 발생할 확률이 P였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A가 발생을 하지 않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는 1에서 P를 뺀 것 같죠. 이 사건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전체 N번 시행을 할 거예요. N번 시행을 하는데 적당히 R번은 성공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실패를 할 겁니다. 실패한 경우는 얼마가 됐어요? 그렇죠? N-R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의 확률은 그렇죠? 각각의 확률이 모두 독립이니까 성공은 성공 확률이 P죠? 성공은 R번 하고 그리고 실패는 1-P죠. 그렇죠? 실패는 그 중에 R번을 제외한 거 N-R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보면 얘는 지금 뭐 꼭 쭉 앞에서 이렇게 쭉 앞에서 성공하다가 뒤에 꼭 실패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공과 실패는 막 뒤바뀌어서 발생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N번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번만 이렇게 성공을 확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4개의 프로펠러로 작동하는 드론이 있습니다. 각 프로펠러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프로펠러마다 제대로 작동할 확률이 10분의 9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라는 게 문제죠. 자, 3개의 프로펠러가 제대로 작동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3개의 프로펠러가 제대로 작동할 확률. 그러니까 작동은 3개. 그리고 오작동은 얼마가 되겠죠? 오작동은 1개일 확률을 구하는 거네요. 그죠? 자, 작동이 3개라고 했으니까 작동할 확률 10분의 9고 3개가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으니까 10분의 9가 3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오작동해야 돼요. 1-10분의 9 얘가 1번. 자, 그런데 4개 중에 보세요. 3개가 작동하고 1개가 망가져도 되고 요렇게 돼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작동해도 되는 거죠. 자, 이 경우가 바로 뭐냐면 뭐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4팩을 3팩, 1팩으로 나눈 경우고요. 얘가 바로 4, C, 3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4, C, 3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값이 얼마입니까? 얘는 4 곱하기 10분의 9의 세제곱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독립시행에서 배웠던 그 공식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4번 시행 중에 3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작동할 확률 얼마? 10분의 9의 세제곱. 나머지 1개는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적어도 1개의 프로펠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고르라고 했어요. 적어도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적어도 하나. 이거 왠지 뭐가 쓰고 싶습니까? 얘는 여사건 정리를 쓰고 싶겠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어도 하나가 작동할 확률은 1에서 빼죠. 어떤 거? 모두 작동 안 하는 경우.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에서 빼겠습니다. 모두 작동 안 해야 돼요. 작동하는 거 0개. 작동할 확률은 10분의 9인데 이게 0개고 작동하지 않을 확률만 4개. 그럼 얼마입니까? 이건 1 마이너스 10분의 1의 4제곱. 그러면 10분의 4제곱에 9999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독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립 시행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 점검해보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듣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